안녕하세요.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천천히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은 언제 사면 좋을까요? 당연히 쌀 때 사야죠. 국내 포털 사이트 초록색 창에 금 시세라고 검색해 보시면 현재 금 시세를 알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1년, 3년, 10년 그래프도 한번 보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 시세는 높은 건가? 아니면 낮은 건가? 스스로 파악도 해보시고 그럼 지금 사면 좋을까?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금에 궁금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초록색 창에 금시세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프를 보는데 머리에 번개가 아주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3개월, 1년, 3년, 10년 이 그래프를 클릭하면서 보는데 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샀다가 요때 팔았으면 수익을 얼마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중에 막 떠다니는 돈들이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계속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금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된 금 투자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금 투자는 자세히 다룬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금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드바, 두 번째는 금통장, 세 번째는 금펀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골드바를 말씀드릴게요. 금을 실물 거래로 직접 파는 방식이에요. 금을 사는 거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 그 네모난 금덩이 있죠. 그게 바로 골드바인데요. 골드바는 시중의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도 살 수 있고 금은방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 금거래소 중에서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이 거래세가 가장 낮다고 해요. 그래서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할 때는 금시세 이제 초록사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마다도 금시세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디서 구매를 할 것인가 정할 때는 순도나 함량 등 믿을 만한 곳을 잘 찾아서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기를 바랄게요. 금을 사고 팔 때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가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비과세이지만 실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10% 붙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5% 붙어요. 그러면 금값이 15% 이상은 인상을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금 1g당 현재 시세를 보시면 한 약 46,000원 후반대이거든요. 46,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g만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 1kg 정도 구매를 한다 생각하면은 4,600만 원이에요. 4,600만 원은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실물이기 때문에 분실과 도난의 우려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 규모가 좀 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저같이 집에 금고도 없고 자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닥 비추입니다. 그래서 패스. 두 번째는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은 개설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금으로 환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찾을 때는 그 금 시세에 해당하는 돈으로 다시 찾거나 아니면 금을 실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금을 실물로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똑같이 10% 붙습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장의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리고 중도해지나 환매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다만 환전 수수료는 1% 정도가 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금통장의 단점으로는 통장인데 은행에서 거래하는 통장인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금을 사는데 달러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을 사려고 하면은 금시세는 국제 금시세와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금시세가 달라지니까 그 환율도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은 금통장의 단점으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서 또 잠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통장으로 매매 차익을 냈다면 그럼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라고 또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금통장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건 금융소득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하며 그리고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금융소득으로만 2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내는 겁니다. 저는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금펀드입니다. 금펀드는 각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금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도 있고요. 원자재 선물 등 투자하는 파생형 펀드들이 있어요. 골드바나 금통장과는 달리 간접적인 투자 방식인데요. 실제 금이 아닌 금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시세가 변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이 변수가 있을 때에는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도 변동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금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펀드 수수료가 높으며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배당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ETF에 관심이 있어서 금 ETF도 노려보고 있는데요. 아직 시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더 안전한 방법,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하려고 했답니다. 세 가지 중에 제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금통장입니다. 짜잔! 이게 제가 사용하는 금통장인데요. 시중은행에 가셔서 바로 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통장 앞에는 골드 통장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마지막 거래한 내역을 공개해 드릴게요. 2018년 7월에 1,000만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1g에 당시에는 44,598.67원일 때 매수를 했고요. 총 224g을 사서 예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19년 1월 초에 이때는 46,275.99원에 갖고 있는 전량을 다 매도했어요. 그럼 7월 말에 넣어서 1월 초에 뺐으니까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한 거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 투자 금액을 넣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방법은 다들 아시죠?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빼면 그램당 수익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그램당 수익에 내가 갖고 있는 총 그램을 곱하면 제가 번 매매 수익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375,719원이었습니다.
넉넉히 잡아서 6개월에 약 3.7% 수익을 냈네요. 은행 예적금 통장에 넣어놨다면 연 2% 정도 이자가 붙었을 텐데 금통장으로 그의 반 6개월 만에 3.7%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금통장 이용하는 투자 방법은 저는 2번 정도 해봤는데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중장기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또 미중 무역 갈등 등이 이슈가 많이 남아 있어서 향후 미국 달러 가치나 아니면 국제 금값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일 때는 미리 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금시세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참 좋아요입니다. 그럼 이만 안녕.